지난번 지지난주도 아니고 그 전주였던 것 같은 손남 세니어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를 갖고 아주 이상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건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이 생겨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이렇게 쭉 봤더니 우리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내용을 우리 남영희 위원장은 이 열린민주당의 카페에 들어올 일도 없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볼게. 지난번에 뭐 합당에 관련된 얘기를 뭐 민주당과 뭐 어쩌고 해서 내가 이제 소리 지르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후원회장으로 지금 이 후원회 사무실을 만드는데 이 당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를 몰라서 그 후원회 사무실을 인테리어 하는데도 돈을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맞아, 그러셨어요. 예. 이게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게 의원님은 지금 당을 만드시고 그 당이 계속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 당이 언제까지 갈 줄 모르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이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뭐 문제가 그런데 있었어요? 이제 그 방송했던 내용을 듣고 열린민주당의 일부 이제 세력이 이제 자기들끼리 손혜원이 그 열린민주당을 통째로 민주당에 합당을 하려고 민주당과 합당을 하려고 그렇게 좋게? 그 합당을 하려고 아, 신나. 후원금을 쓰지 않고 민주당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 진짜?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합당파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합당 반대파라는 건 이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의원님 누가 그래요? 시끄러. 합당파면 좋은 거 아니야? 너 시끄러. 그런 얘기를 아니 왜 해야지? 그날도 근데 이상하다. 얘가 그러니까 저를 뒤통수를 치려고 계속하는 얘기 중에 그날 그 손남 세녀를 그렇게 봐주신 거는 감사해요. 근데 그 독해는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합당 얘기를 할 때 제가 소리 지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던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이거 올리실 때 그 부분 좀 요만큼 따서 올려주세요. 언니, 정략적으로 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근데 왜 그런 오해를 누가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반가운 아니, 시끄럽다 그랬지 내가. 이게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손혜원이 그거 잘못된 거죠 완전히. 손혜원이 합당파라고 하면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폭하거든요. 근데 지지자 누구보다도 제가 더 반대해요. 아니 의원님 저는 정말 속상해요. 왜 민주당 같은 데를 왜 열린민주당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진짜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정체 요만한 뜻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1번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정봉주 의원 2번 시켰겠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알 수가 없네.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이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나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저야 안 할 사람이었으니까 빠진 거 상관없는데 정봉주 의원을 이렇게 제가 붙잡고서는 같이 희생을 하게 만든 것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정봉주 의원께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던 것 열린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거는 저 아니고 정봉주 의원이죠. 이분들이 양보를 했던 것이 나중에 정봉주 의원이 더 나은 정치를 할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고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지금은 조금 이 뒷전으로 가겠지만 굉장히 멋지게 컴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민주당에 있는 일원들, 지금 후보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하고 합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내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합당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밖에 있는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당을 했을 때 지금 열린민주당의 이런 선명성 있는 이런 이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저는 열린민주당이 굳이 밖에서도 좋은 대통령을 뽑는데 도울 수 있어요. 진보 세력을 도울 수 있어요. 굳이 합당을 해서 여기서 갖고 있는 날카로운 그런 정체성, 예리한 그런 이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이런 열린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는 포기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의심하기 전까지는 반대라고 굳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늘 반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저를 폄훼를 하길래 저는 반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제가 극렬한 반대, 맨 선봉장에 있는 게 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한다고 뭐 찬성할 거를 약당할 걸 반대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것도 지금 이 최고위에서 이 논제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신중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 당원들의 의견을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저한테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제가 후원금 돈을 통째로 아껴서 들고 있다가 민주당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저를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언니 이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뭐 열린민주당 그 TV도 아니고 민주당 TV도 아니고 저하고 의원님하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편하게 얘기하는 곳이니까 저도 제 의견을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언제나 그 열린민주당이라는 그리고 거기 지지자들에 대한 수준 높은 정치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늘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그래서 저는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 당원들 중에 또 합당을 해서 힘을 더 뭉쳐서 우리가 정권도 또 이어나가고 개혁 과제들을 완성하는데 좋은 인자들이 또 열린민주당에 많이 계신 거를 알고 있으니까 합당해서 힘을 더 뭉치자 저는 급하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또 의원님대로 그렇지 않고 날카롭게 이 한쪽에서 치고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를. 그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오해를 하신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선을 그어야 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는 아니 그 얘기가 곧 합당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 됐다 그래. 얘가 지금 이거 판을 깨버릴 거야 내가.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이제 저는 그 열린민주당의 그 네이버 카페를 모두가 반대하는데 제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성 당원들이 오고 열린민주당에 또 그 표를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당원들은 거의 한 15,000명 정도가 진성 당원이 당비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 카페에는 한 3,000 몇백 명이 들어와 계세요. 가장 이제 그 좀 더 열린민주당의 지지의 그 강도가 센 분들이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예전에 그 천리안 하이텔 시절부터 사실은 이 많은 그 젊은이들을 좀 지원을 하고 뒤에서 용돈을 대고 좀 했던 적이 있어서 이 그 게시판들의 생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들여다보고 옆에서 관망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주 일찍 동창들 카페를 만들었고 제가 언론을 늘 터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에 열린민주당의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열폭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무슨 때 당원들이 갈 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시에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제가 한 3팀 정도를 해서 한 30명 정도를 만나서 의견들을 개진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우리 카페를 담당하는 직원도 하나 당직자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움직이는 걸로 알았고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 있게 할 만큼 제가 열린민주당에 그렇게 깊이 개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일체 그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저는 빠지겠습니다 했더니 지도부에서 당대표 및 모든 분들이 후원회장만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후원회장만 맡았어요. 후원회장은 이름만 올리는 겁니다. 도장 파서. 제 도장도 아니고 제 도장 파서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서 저는 이 손남 센녀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한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많이 보세요 이걸? 아니요, 잠깐은 저도 그게 놀랐던 게 저는 몰랐는데 누가 그 게시판에 뭐 시끄러워졌다고 저한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우리 게시판을 봤더니 제가 손남 센녀에서
합당을 하면서 그 후원금을 아껴서 민주당에 나중에 합당할 때 쓰려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 있어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어떤 분이 너무 길게 정당법, 뭐 후원회법 이런 걸 갖고 해서 제가 그게 제 공판 전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하나를 다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듣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써서 저는 그 내용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저는 합당 반대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저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또 게시판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해명을 하고 내가 유죄 판결 받고 있는 이 마당이 또 뭐야 라고 갔더니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해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같이 보여지는 얘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게 게시판에 올라오기 전에야. 올라오기 전에 저는 볼 수 없는 곳이죠? 아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뭐라 했냐면 이 카톡을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모두와 그 열린민주당이 후보였던 모두에게 보낸다 같이 하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손혜원은 아름다운 퇴진을 위해서 당장 물러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의원님 뭐 하고 나 계세요? 어디서 물러나? 어디서 퇴진? 선남센야에서 퇴진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 누구야? 그리고 제가 나 그것도 진짜 너무 이분들이 저를 과대평가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조직적으로 우리 팬들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열린민주당이 카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대단하신데요?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제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극렬한 팬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이름을 기억을 했는데 10명을 몰라요, 제가. 제가 10명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아이디는 또 뭘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저를 인사동도 오시고 목포도 따라오시고 하는 얼굴들은 알아요. 친한 분들은 얼굴은 아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아주 전조직으로 제 팬클럽을 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카페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데 이거는 정말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손난쌤녀에서 나온 얘기나 이걸 보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후원금 아끼지 말고 그걸 합당해서 민주당에 갖다 바치려는 손혜원은 물러나고 그리고 그 당직자들을 뽑을 때 제대로 뽑아라. 그리고는 그 사무부총장을 2명을 뽑아라 이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결탁이 돼 있는가라는 의심도 좀 되고 아니 지금 안원구 총장께서 얼마나 무섭게 돈을 쓰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후원금 갖고도 그날 떠드는 날 이 사람들이 했나 그날 모아있는 돈을 몽땅 다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후원금은 제가 후원회장 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후원회장 하고 난 다음에도 당에서 그 돈을 어느 만큼 모이면 가져가요 필요하면. 근데 이제 제가 후원회장이니까 이제 제가 도장을 찍어야 가져가는 것 같이 형식적으로는 돼 있어요. 후원회는 돈이 모이면 즉각 당으로 보내야 되는 게 후원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직원을 제가 2를 뽑았어요. 2를 어떻게 뽑았냐면 한 사람의 월급 2명을 제가 300만 원짜리 2명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300만 원 1명으로 2사람을 뽑은 거예요. 제 남편이 회계사라 제가 재무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제가 이 선거법도 제가 조금 압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원회도 국회의원 후원회도 이게 그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제가 1명을 뽑을 돈으로 2명을 뽑았고 이 사람들은 후원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격리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을 했고 그랬더니 또 그 후원회에서 뽑은 그 150만 원 받는 그 월급쟁이 2명을 적법하게 뽑지 않았다는 거지. 그것은 이 후원회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법하게 했습니다. 가을에 감사받아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받은 내용은
물러나라는데 저는 물러나갈 데가 없이 자리가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2시간 내지 3시간 후원에 가서 그 일주일의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권한도 없고 그 흔한 정당의 카드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제 돈을 쓰고 우리 회사 카드 받아서 그걸로 제가 돈 쓰고 다닙니다. 주차비도 제가 내고 다닙니다.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저는 그런 사랑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도 원치 않고요. 제게 대한 관심도 좀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 이 당 모두 당직자나 아니 당에 있는 지도부한테 모두 보냈다면 이것을 게시판에 올려라. 이걸 당직자나 당대표나 여기 후보들한테 그렇게 뒤로 시시하면서 갈 내용이 아니라 저한테 보낸 내용이라면 이거를 게시판에 올리십시오. 만약에 오늘 자정까지 게시판에 안 올리면 이거 올리신 그 당신의 그 글이라고 하고 내가 올리겠습니다. 했더니 10시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기서 당원들이 보시고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이 올린 것에 대해서 연달아 2주째 2번째 제 선거 공판 전날 했던 후원회가 불법적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올린 그 글에 대해서 해명을 제가 그렇게 밤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글로 이어지는데 이 준동 세력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제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그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글을 올렸고 그리고는 저는 거기다가 제 댓글로 하나만 썼어요. 일단은 이 글 올리신 분이 뭔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순수한 그 행위예술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 우리 당원들이 밤새도록 열폭하는 걸 보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손혜원의 추종자들이 지금 나와서 그 손혜원이 이 안에 저를 실드 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로 올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열린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은 밝히고 싸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떠나고 내려놓을 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남 센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손남 센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우리 당 얘기하니까 되게 불편한데 한 가지 짚을 거는 손혜원 의원님은 앞과 뒤가 같으신 분이라 뭐 만들어서 뭔가를 꽁꽁이를 정말 하시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이라는 거 제가 겪은 바로는 몇 년 이상 겪은 바로는 당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그 쫀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옆에서 그 안홍구 총장님 보면서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알뜰하게 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름이 넘어서 20일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 1,200만 원 정도가 모인 거 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는 그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면 이 후원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조금 더 한 3천만 원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지금 계속 월요일마다 하는데 그 유튜브도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처음에만 제가 좀 관여를 했지 이제는 지금 주진영 그 제국께서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그거는 이들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관여 안 해요. 여기서 누구를 할지 뭐 지가 컨택 다 하고 자기들이 해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 유튜브 갖고도 제가 힘든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만 할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검찰 알바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왜 손혜원이 검찰 알바냐 하고 또 떠들었던 사람들이 같은 세력이 아닌가 싶어요. 검찰 알바는 제 컨텐츠예요. 여러분들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 재판 결과 1심의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검찰 알바 때문에 검찰이 제게 미운털이 밝혔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분이 올린 얘기 중에서 제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도리에 어긋나구나 했던 그 얘기 중에 제일 한심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1심에서 유죄 받았으니까 열린민주당에 더 이상 피해 주지 말고 나가라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이 얘기를 열린민주당 당원이 제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열린민주당은 위대한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당에 피해를 줄 만큼 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후원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게 굉장한 직책인 듯이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은 권한도 없고 월급도 없고 아무런
그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후원회장으로 손혜원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열린민주당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후원회장에서 그 도장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이름으로 판 그 도장은요, 서류에만 들어간 거지, 그 돈을 찾을 때 쓰는 도장은 제가 안홍구 청장님께 맡겨놨습니다. 젊은이들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도부를. 안 청장이나 주진영이나 손혜원들보다는 젊은 사람들로 바꿔서 자기들이 살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그 열린민주당의 살림을 여러분들께 맡겨놓으면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열린민주당이 건강한 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은 명확하게 그 이유와 어디서 그 팩트를 그렇게 단정하고 이런 글을 계속 올리면서 제게 공격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왜 저를 공격하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의원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어디 지금 최근에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의 합당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서 어디서에? 뭐 들리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저 지금 의원님은 나는 절대 반대파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고, 그분들은 오해를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목소리가 다양한 건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의원님, 결론은 이제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뭐 분위기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격을 오히려 하신 거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더 많다고 하면 나중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일들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그냥 그 빌미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제 그 추측에는 지금 열린민주당에 그 자금이 있는 곳이 세 곳이에요. 당의 지도부가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책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원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 짚은 게 후원회 돈은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무실 유지비랑 직원들 월급 둘 주는 거 이외에는 단돈 1원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돈을 쓸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테리어에 돈을 쓰지 않겠다. 물론 쓸 수 있었어요. 인테리어 에어컨도 달 수 있었지만 제가 그 누가 버리고 간 에어컨에 페인트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여기서 뭐 온풍기 겨울이면 추우니까 우리가 창문도 없고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열린민주당의 그 후원회 사무실이. 그러면 거기가 겨울에 추우니까 냉온풍기가 되는 거를 놓자. 뭐 이것도 돈 100만 원이 넘는 건데 저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어컨은 덜덜거리긴 해도 나오니까 그걸 쓰면서 겨울에 요만한 난로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 좀 5만 원 주고 난로 한번 사면 되는데 뭐하러 거기서 100만 원씩이라 열린 그 후원에 돈을 씁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우리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돈 쓰기 싫다는 거예요. 아깝게. 그래서 몽땅 그냥 저는 당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아침에 오면 걸레를 들고 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청소하는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안 뽑아요. 그런데 사무부총장을 얼마 해서 그걸 뽑아라.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총장님 절대로 안 하십니다. 제 느낌에는 그 화살이 지금 그 민주정책연구원에, 우리 정치연구원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30%를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당에서 보존되는 비용이. 근데 주진영 대표 최고가 그걸 딱 붙잡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진영 대표가 왜 그 뭐 후보 출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거기 연구원을 뽑아서 그 돈을 쓰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화살인데, 아마도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주진영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대목에서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이, 택도 없는 이런 상상을 저한테 하시지 말고요. 저 갖고 이러지 마시고요. 주최고한테 여러분들이 연락하십시오. 왜 그러냐고 물으시라고요. 주최고한테 왜 사람 안 뽑냐고 물으시라고요. 저한테 3쿠션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힘도 없고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주진영 정책연구원장이 지금 왜 그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자기도 갖고 가지 않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주최구랑 만난 적도 지금 몇 주가 됐어요. 저는 주진영이라는 사람은 손혜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 아니고 주진영 최고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당대표나 사무총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조차도 누가 나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마무리는 본인이 해라. 저는 옆에서 그냥 당 내라는 게 왜 정다위 모임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이 조금 힘드셨겠구나 하는 힘 안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떳떳한데 그러니까 힘들 일이 없어요. 저는 해명을 하면 돼요. 오해를 사실을 적시해서 저는 하면 되는 거예요. 어이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정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 봐요, 의원님. 그죠?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라고 해주시고 또 다 얘기하시. 근데 속상하다.